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1강에 이어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에 관한 상황과 그다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강에는 이런 어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최초로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센터가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1년에 246조에 이를 만큼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막대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론을 광주광역시에서도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 속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가 2015년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영상을 어떤 그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광주는 마을 분쟁을 토론과 자치로 해결한다는 모토로 마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 층간 소음이라든가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는, 그걸 통해서 화해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센터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지역사회가 같이 손잡고 만든 건데요. 그 센터 설립은 광주광역시가 만들게 됐고 운영 지원은 광주지방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센터 운영은 광주시 남구와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가 맡아서 분쟁해결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광주지방 변호사회, 광주농지방 법무사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굉장히 많은 법률 기관과 그 다음에 광주시의 다양한 자원봉사 센터가 결합해서 공동으로 손잡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2015년 9월 11일 그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가 역사적인 개소식을 거쳤습니다.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는 이웃 사이의 소소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유형이 바로 아파트가 많은데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라든가 그 주택 안에서의 주차 관련 다툼,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의 층간 흡연으로 굉장히 갈등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거 외에 굉장히 좀 많이 두루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애완견 관련된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누수 등 이웃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희가 그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가 하는 방법론은 그 사건을 접수받아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화해 지원 회의라고 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여서 이걸 조정해주는 갈등을 화해 지원해주는 분들과 같이 주민 화해 지원을 열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본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은 이후에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요. 화해 지원인을 결정하고 화해 지원인이라는 전문가와 주민 화해 지원인이 선정돼서 그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이미지도 보시면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절차와 그 다음에 마을 소통방이라는 다양한 어떤 마을 거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마을 리더분들, 아파트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이런 어떤 각계의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기획회의와 홍보활동, 워크숍을 거쳐서 그 마을 분쟁해결센터가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마을 갈등이 가장 직결되는 데가 아무래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관리소장님들,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광주 안의 마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찾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조직이 전문가 조정인으로 우선 법률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변호사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법무사원님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라든가 그 층간소음 관리사,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서 그 층간 누수를 탐지하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문가 조정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을의 핵심 리더분들이 이렇게 조정에 참여하시는 주민화해 지원인이 우선 11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 조정인과 화해 지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원봉사자로서 갈등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갈등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것들을 탐색하게 하고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 조정인과 화해 지원인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건데요. 경청이고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감정 탐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 화해 지원인을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저희가 1년에 몇 회씩 주민 화해 지원인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 마을의 통반장님들, 마을 공동체 리더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마을 단위로 갈등을 접수받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 화해 지원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다 사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층간소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 남구의 모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3년 동안 아파트 안에서 위층과 아래층이 그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심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위층은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셨고요. 밑에 층은 그 번역가셨는데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번역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층의 어린이들이 뛰면서 그 몸이 약한 예민한 번역가가 상당히 갈등이 격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도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죠. 위층은 아래층이 계속 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방음 매트를 깔았던 겁니다. 방음 매트를 깔았고 아이들과 되도록이면 부모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10시가 되면 저녁 10시가 되면 아이를 재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래층의 그분들도 이해를 좀 하기 시작했던 거고 위층도 본인대로 노력을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아래층에 사셨던 분이 이렇게 몸이 악화된 번역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겁니다. 이것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노력을 했고 어려운 처짐을 확인하면서 이웃 관계를 회복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가 하려는 게 이런 어떤 법적 강제력이라든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어떤 처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오히려 갈등 자체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형태로 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생활 누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활 누수로 해서 아래층이 이렇게 벽지가 다 이렇게 망가지면서 갈등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아래층은 당연히 전체 벽지를 교환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위층은 3분의 2를 이렇게 훼손된 3분의 2만 보상하겠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게 회의를 통해서 그 3분의 2는 위층이 아래층이 3분의 1을
하는 형태로 합의를 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지자체가 모든 사회에 갈등이 워낙 증폭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것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어떤 평가 속에서 센터를 많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든가 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 해결사로서 그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드린 것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생활갈등 해결사라는 취지를 가지고 광주 안에서 최초로 개설을 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이후부터 서울 IMC를 또 중심으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주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라든가 각 지자체가 참여해서 행정이 긴밀히 결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참여해서 지방법원의 판사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결합해서 사법부에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 해서 지방의 변호사회, 법무사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같이 다양한 어떤 법률 기관들이 민간 차원에서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거 외에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그 디자인센터 같이 광주 디자인센터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도와서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선도적 모델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서울특별시에서 2호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갈등 관리를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어떤 목표로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저희가 3강에는 이러한 어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 이후에 마을 단위로 다양한 어떤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을 소통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안에 마을 소통방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